세 번째는 피터 생게의 그린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피터 생게는 MIT의 슬로온 경영대학원, 슬로온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면 1972년에 성장의 한계를 연구했던 그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가 이제 이어서 오면서 거기에 경영학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은 주로 이제 조직론 쪽의 이야기, 조직 학습 이쪽에 그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책을 많이 쓰고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뭐 20인 안에 드는 경영학의 구루 뭐 이렇게도 평가되고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5번째 규칙? 그렇게 얘기할까요? The Fifth Discipline이라는 책인데요. 조직이 어떻게 학습을 해서 외부 변화가 오더라도 그걸 빨리 인지하고 그거에 적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피터 생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뭐 피터 생게가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사단이 있겠죠. 그 사단들이 함께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피터 생게의 그린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엄청나게 레디컬합니다. Necessary Revolution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혁명적 변화, 피할 수 없는 혁명,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피터 생게가 쓴 건 2008년 정도이고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2009년입니다.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지속가능 발전을 녹색 성장으로 옮겼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린 경영이라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순화된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되죠. 현대경제연구소가 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끌어올려서 발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피터 생게도 여전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생게는 기존의 생각들과 어떤 다른 주장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 시장에서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존의 경제 이론이었다면 지금 피터 생게는 그 성공이 문제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성공이 문제다. 그게 왜 문제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산업경제 시스템 내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경제 시스템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점,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하자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끈 생각이 지구를 재앙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영학의 교수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아이디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다음에 조직이 문제다. 조직이 왜 문제냐? 조직이 다 이렇게 분절돼서 사일로식으로 자기 것만 보고 그렇게 하는 한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게 논의돼서 개선되는 이런 조직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변화는 모두 새로운 사고방식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 기초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아까 봤죠? 그래서 책을 제조 폐기형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제안들을, 에너지는 무한하다, 폐기물은 언제나 버릴 수 있다, 인간이 환경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같은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생물들은 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 물, 표토 이런 것들은 무제한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뭐 생산성과 표준화가 경제에서의 핵심이다, 뭐 경제 성장과 GDP 증가가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 이제 아까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이런 생각들을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우리가 생산되는 만큼만 써야 된다. 이렇게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100% 재활용, 재제조 또는 순환 이용이 필요하다.
후손에게 빌려온 미래를 훼손하지 않고 돌려준다. 이거 아까 앞에서 폴로켄 얘기한 것과 아주 비슷하죠. 우리는 자연의 놀라운 창조물의 하나다. 인간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열등하고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이고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서로 의존해 있다. 건강한 생태계는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정말 엄청나게 귀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구촌은 한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려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채취해 온다든가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다든가 이런 거 다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생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 못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 번영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 네스티드 모델의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생각이 앞에 보았던 기존의 생각이죠.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회 안에 사회가 어떻게 잘 유지되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작동될 수 있는가, 운영될 수 있는가, 그 원칙 내에서 그리고 그 사회가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범위 내에서 경제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게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가 너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터 생계는 이렇게 합니다. 화가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캔버스는 세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 캔버스라는 것이 장애가 아니고 제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구조에서 경영 활동을 한다는 것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무한한 상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이해. 첫 번째, 도대체 시스템에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시스템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 내에 들어가지 않는가, 왜 자원을 쓰고 버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시스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역을 초월한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저는 가버넌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많은 영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 뭐 여성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 복지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 문화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한 위치에서 어떤 정부에서 시민사회에서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방법을 새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스템의 창조입니다. 피터 생계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들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에 자꾸 연연해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기후변화가 뭐냐.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의 하나의 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의 천으로 본다면 그 하나의 실이 기후변화다. 그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실 한 줄을 뽑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세 개의 책,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책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모두 다 기존의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베카 핸더슨이 얘기했던 주주자본주의의 목표, 기업의 목표를 바꾸는 것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관점, 똑같은 수준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충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협적일 수도 있지만 그 상태의 것에서 최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시스템 전체 올 스톱.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가동. 이렇게는 세상이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영역들이 그 새로운 가치를 위한 실천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권의 책은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해서 세 권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ESG 논의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컨설팅 업체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기업들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